네, 반갑습니다. 11월 29일, 네, 금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11월이 이제 완전히 끝나네요. 네, 마지막 주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마무리 상황으로 접근하게 되겠습니다. 자, 미국장은 왜 또 내렸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미국장은 휴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화면만 띄워놓은 겁니다. 바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밌는 뉴스들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일단 첫 번째부터 볼게요. 뉴스 자체가 이제 별로 없기는 하죠. 네. 자, 첫 번째 뉴스 보면은, 상법 개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코스피 4천도 가능하다. 이 이야기 이제 가장 뜨거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상법 개정이 되면 코스피 4천 정말 가능한 것이냐, 이 부분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은 여당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죠.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책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단은 자본시장법 개정, 네, 하면 됩니다.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민주당이 뭘 하겠느냐.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상법 개정까지도 반드시 해내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시장법 개정 받고 상법 개정 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지금 상장사의 합병이나 물적 분할과 관련해서 주주를 보호하는 규정은 주로 자본시장 법령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에 관해서는 법 체계상 문제라든지 등등등 기업 경영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논란이 아직 많이 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은 별로다라는 얘기로 부총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겠죠. 네,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뭐냐. 한반도 리스크가 완화되고 주식시장의 공정성이 보장되면 이건 공매도에도 해당이 돼야 됩니다. 네, 상환기간 분명히 갖다 집어넣어줘야지 되겠죠. 몇 가지만 고치면 우리나라 증시는 상당히 좀 체력이 좋아질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그동안 계속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 구간에 있으니까 이 얘기가 안 나오겠지만 공매도를 할 때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상환기간을 제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3개월 또는 6개월 딱 정해놓고 치게 되면은 공매도를 계속 무한적으로 연장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없을 거다. 지금이야 뭐 주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공매도 때리고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첫 번째로 한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상법 개정에서는 지금 이것도 괜찮아요. 네, 지금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 주주의 어떤 권리를 확장시킨다. 물론 이렇게 확장시키면은 뭐 여당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은 뭐냐, 주주들의 또는 뭐 이런 그 사모펀드 등이 이제 와가지고 네, 빈번한 소송을 걸 것이다. 그래서 경영에 차질을 줄 것이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경영에 차질을 줄 일이 없다. 이 얘기죠. 배임 횡령과 같은 부분에서의 소송이 걸린다. 배임 횡령 안 하면 된다. 이 얘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배임 횡령 안 하면은 소송 걸릴 리가 없잖아. 이게 정당한 방법으로 기업을 경영하면 좋은데 자꾸 편법을 써가지고 네 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도 나쁘지 않아, 꼭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주주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경영에 참여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 감시를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제재를 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건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시장법에 대한 부분들, 이 핀셋 개정이라고 하죠. 특정한 부분만 고치는 거. 자, 이것만 가능하다면 굳이 상법을 개정하지 않고 양보할 수도 있다. 근데 논의만 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 자본시장법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뭐 물적 분할 시 뭐 어쩌고저쩌고 뭐 5년이 아니라 뭐 무기한 감시한다든지 뭐 기존 주주에게 20% 정도 우선 배정을 한다든지 그런 건 필요 없다는 얘기죠. 뭐 그런 거 말고 이런 것들을 딱 집어가지고 더 강하게 해줘라. 그러면 상법 개정 굳이 하지 않겠다. 왜냐면 그런 것들 때문에 상법을 개정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주에게까지도 이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 거니까 요건 딱 집어가지고 그럼 이거 고쳐볼래? 했을 때 오케이 하면은 해주겠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요, 자본시장법 그대로 시행하세요. 그것도 시행하고 상법 개정도 같이 시행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딱 그 부분만 찝어가지고 그 부분 뭐 해결해 주겠다라고 한다라면, 네, 그냥 자본시장법도 오케이. 상법 개정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면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네. 지금 보면 이제 주주 보호를 위한 네 이런 그 사단법인 단체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일감 몰아주기 이거 말 많잖아요. 현대차 그룹도 뭐 깔려고 하면은 아시죠? 네 현대차만 그러겠습니까? 뭐 다른 기업들도 다 자기와 연관되어 있는 애들한테 이렇게 일자리 모아주기라든지 이런 거 등등등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자, 네 부당 합병 등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법을 만들면서 땜질식 처방. 뭐 이런 일 때문에 문제 불거졌다. 그러면은 그때서야 이제 법을 만들겠다 해놓고 어차피 합병 뭐 나오는 이런 사건은 이미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나오니까요. 땜질하지 말고 아예 그냥 수술을 해버리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 부분들은 개정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하죠.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뭔가 체력이 조금 좋아질 수 있거나 또는 그 기업의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도가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왜 안 하려고 하는지 뭐 대충 네 심증은 가지만 네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은 네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참고도 하시고요. 볼까요? 네 트럼프는 추수감사절에서 분열 메시지를 네, 급진 좌파 광신도도 행복하길 이거 굳이 읽어볼 필요 없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이제 추수감사절에 대한 축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나라를 미국을 망치려고 열심히 노력했었던 급진 좌파 광신도들,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길 바란다. 진짜 약간 좀 뭔가 그죠. 물론 이제 이렇게 약간 외골수적인 부분도 필요할 수 있어요. 이런 쇼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자,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캐나다란가요? 네, 미국 캐나다. 네, 여기를 써놓으면 어디랑 그걸 하는 거야? 미국과 meg시코라는 얘기야.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아무튼 여기와 교육이 우선이다. 미국과 관세 전쟁 없을 것이다. 뭐 보복 관세에 대한 부분들 얘기 계속했었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괜찮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일단은 뭐 약간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보복 관세? 그럼 해. 우리도 더 세게 때릴 거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런 부분들. 요건 또 뭐죠? 미국 대중 반도체 제재 수위가 다소 낮아진다. 그것도 괜찮은 얘기인데, 그죠?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완화가 되는 건 아니네요. 근데 추가 규제를 고려 중이긴 하지만 규제 수위가 좀 낮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죠? 네. 이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대중 반도체 규제에 대한 추가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강력한 조치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은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되게 되면 나쁘진 않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주가 상승의 포인트가 좀 진행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되겠습니다. 이거는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당장 우리한테 와닿는 느낌은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네. 그럴 것 같아 보인다. 자,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멕시코, 캐나다 관세 부과를 재고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자. 너무 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와, 루비니가 자산을 지키기 원하면 비트코인을 멀리 하라는 얘기를 한다고? 요것도 조금 재밌는 얘기는 하겠다. 그죠? 루비니가 말하는 건 근데 대부분 틀리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지키기 원하면 비트코인을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가? 자, 글쎄요. 네. 근데 루비니 교수도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얘기를 계속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얘기가 되겠죠. 네. 뭐, 계속 이제 비관론자잖아요. 비관론자이기 때문에 비관론자는 승리할 확률이 많지가 않죠. 근데, 한번 큰 폭락이 나올 때 한 번씩 이제 영웅처럼 등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루비니가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났었다는 것은 약간 주목해볼 만한 내용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을 떠나는 개미들, 코스닥 시장이 완전 미쳐버린 거죠. 네, 그래서 급등주 하시던 분들도 이제는 코인으로 넘어가서 단타를 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기업에 투자하는 형태가 별로, 네,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물려있는 부분들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빚내서 투자를 하는, 물타기 하는 그런 형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비투 역시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거 뭐, 네, 시장이 이 정도로 하락하게 돼버리면은요, 공매도 금지 이거 계속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공매도를 열어놓는다 해가지고 더 폭락할 만한 것도 없겠습니다만, 네, 야, 이거는 좀, 네.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체력이 너무, 네, 약하죠. 2차전지, 바이오, 이거 빼면은 지금, 네, 끝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건전해지기 위해서는 건강한 기업들이 코스닥에 남아서 뭔가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기업이 조금만 이제, 뭐, 좀 인기받아서 덩치가 좀 커지면 전부 다 코스피로 넘어온다 그러는데, 코스피로 넘어가면은 들어오자마자 잊혀지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참, 안타깝다, 그죠? 주주 간 계약을 숨긴 하이브. 하이브도, 와, 힘드네요. 네, 힘들어. 왜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네. 사모펀드들이 매물을 쏟아내게 되면서, 네. 뭐 예전에는 계속적으로 떨어졌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야? 네. 엔터주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나쁘게 파고들면 나쁜 얘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 그죠? 네. 자, 이런 거 기사 쓰지 마세요. 1분 만에 40% 먹으니 짜릿하네. 정치 테마죠. 하지 마. 네, 1분 만에 40% 먹으니까 짜릿하다. 단타를 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다 보면은요, 이런 거 보고 들어가면은 다 물리잖아. 이런 뉴스들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네. 방시혁이 4천억 따로 챙겼다. 하이브 창업자의 이야기. 자, 롯데타워를 지금 은행 담보, 이게 단기 차입금 때문에 그런 것이다. 뭐 자산이, 뭐 지금 뭐 현금성 자산이 이제 139조 있다고 그랬던가요? 네. 근데 13조 빚폭탄, 이게 뭔 소리냐? 단기 차입금 이게 뭔 소리냐? 이럴 수 있겠는데, 단기 차입금하고 현금성 자산하고, 현금성 자산이 많다고 해가지고, 당장 단기 차입금을 어떻게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또 각 기업들마다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뭐 13조 때문에 회사가 뭐 이런 얘기 나와. 공중분해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럴 일은 없습니다. 네. 얘네들 네, 자산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이 정도 빚 그것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지금 당장 현금성 자산을 동원을 해서 빚을 갚기보다는 네, 이런 쪽으로 계속 돌려막기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진짜 독한만 먹고 뭐 이거저거 잘라내고 갚아야 되겠다 그러면 못 갚겠습니까? 그죠? 그룹이 못 갚을 리는 없는 거고. 근데 이 단기성 이 차입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13조 당장 갚아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돈이 없는데 월급나 갚으면 안 될까? 안 돼. 지금 당장 갚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러서라도 갚아야 되겠죠? 네,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효성화학 특수가스 요즘 시국에 계열사가 품을 수 있겠는가? 너무 싸도 비싸도 배임 위험이 있다. 참 이런 것들 보면은 답답해. 그죠? 네. 항공주가 요즘에 반등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의 무비자 정책과 함께 항공업계의 개편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그런 합체, 네, 그런 이야기들, 네,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네. K반도체에 덮친 미국발 악재. 근데 중국 쪽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봤듯이요. 그죠? 대중 반도체 제재 강화. 요거는 이제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도 빨리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원해주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지. 네.
이 정권 인수 전에 지출 속도를 내줘야 됩니다. 이거 왜냐면 한다고 한 거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거 사기잖아요. 야, 우리 보조금 줄 테니까 공장 지어라. 공장 짓고 있어. 근데 야, 안 줄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해줘야지. 그죠? 물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6천억 정도, 삼성전자는 지금 9조 원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 돈 줘야지. 주기로 했으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다가 돈을 얼마나 투자하는데 나쁜 놈들이 사기로 고소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대중 반도체 수출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도 악재다라고 되어 있지만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네 조금 낮추는 형태로 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규제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 조항도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지만 네 요거는 네 그렇게까지 악재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면 중국에서도 HBM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 수준이 낮아서 그렇지 뭐 만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컴퓨터를 바꿀 때 4기가 메모리 쓰겠습니까? 16기가 메모리 쓰겠습니까? 물론 4기가 쓰는 데도 있겠지만 성능이 딸려가지고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성능이 낮은 HBM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HBM3, 나중에 나오는 HBM4 이런 쪽, 뭐 12단, 16단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HBM2 뭐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능이 낮은 반도체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또 지금 성능이 좋은 것들은 중국에 어차피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뭐 지금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들한테 주는 것만 해도 벅차잖아요. 네. 이 삼성전자가 얘기하는 HBM 12단, 3, 12단 이거를 중국에다 줄 리가 없겠죠. 물건 안 팔린다고 해서. 네,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특별하게 문제될 건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시장에 대한 어떤 시위격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계속 그냥 팔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기업의 가치보다 훨씬 더 아래쪽으로 떨어진 시점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정도고요. 자, 현대로템은 방산주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KTX 부품 국산화율 90% 달성, 아주 이거는 훌륭한 소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네 방산주 이야기를 해서 조금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루비니 이야기도 나왔네요. 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가 당초 예상보다 약할 것이다. 이거는 좋은 소식으로 아까 전에 읽어드린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로 붙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동차주는 과연 괜찮을까? 관세 폭격. 이거는 뭐 특별하게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자동차 종목군들은 일단은 얘네도 마찬가지죠.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뭐 관세. 근데 이런 부분은 여전한 리스크 계속 있었던 부분이고, 네, 있었는데 얘네들 말고도 지금 다른 거죠. 다른 거. 지금 GM사 뭐 미국에 있는 기업들, 이런 자동차 기업들, 네, 전부 다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렇게 빠지면 되는 거죠. 캐나다산 부품, 멕시코산 부품, 이 이야기도 그때 해드렸지만 그 캐나다와 뭐 멕시코 쪽에 관세를 매기라 이 얘기죠. 그 오히려 얘네들 떨어지게 되면 현대차 쪽엔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이쪽에 거점이 없으면 상관은 없는데, 자동차 산업 자체가 조정을 받으면 애매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멕시코에 기아차, 네, 공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16만 대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악재될 수 있겠죠. 근데 이쪽 부분들을 조금 애매하게 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지금 그 멕시코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트럼프의 이번에 관세 이야기는 뭐다? 협상과 네 딜을 위한 하나의 카드다. 그러니까 관세 부과할 거야 라고 해놓고 뭔가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부분들이 나올 것이다. 밸류업 공시 속도 빨라진다. 그래, 밸류업을 계속 한다고 해서 표창장 받겠다고 하면, 뭐 그런 건데, 연말까지 100개 기업이 발표할 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네, 더 해야죠. 네.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죠? 효과가 있어야지 문제가 되는 거지만, 네. 그렇다 정도네요. 지금 볼만한 부분들은 일단, 뭐 요런 게 전부 다인가요? 네. 뉴스가 전부 다 나왔네. 이거밖에 없어 뉴스가. 다시 한번 봐볼까? 아이구야 뉴스들이 이렇게 없어서 오늘은 사실 그런 거겠죠.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저게 없잖아요. 네, 시장에 어떤 미국장도 없고 하다 보니까 뉴스에 대한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장이 열리는 거는 이제 아침에 조기 폐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 부분이 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되면 소비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생기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거 좀 더 볼까요? 네. 국민연금 본격적으로 코스피 순매수. 요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계시죠? 자, 국민연금도 해외 주식에 더 비중을 많이 가져가겠다 하지만 국내 주식의 비중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주가가 계속 내려가 있으니까 비중이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매수를 채워야 됩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내가 국내 증시에 10조를 갖고 있어야 돼. 근데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한 8조가 돼버렸어. 그럼 2조 원을 매수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 여기 써있네요. 목표 비중은 미달돼서 17조 원 매수 여력이 존재한다. 자, 요 부분이 이제 국민연금에 매수 유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쪽으로 해서 매수를 하게 된다. 국민연금의 매수는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부분들, 주가 많이 떨어진 종목들 위주로 매수가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연기금의 어떤 매입을 통한 주가 방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요거는 나쁜 소식이 아니겠죠? 긍정적인 얘기가 되는 거고, 자산 리밸런싱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많이 빠졌다.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17조 원 정도. 17조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제 매수가 계속 들어갈 수 있겠고, 당분간 쉬어갈 것으로 보이는 해외 주식과 대체 투자는 목표 비중보다 각각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연금이 자금의 운용을 국내 주식 쪽으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바닥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회사 힘든데 소액 주주까지 신경 써야 돼. 신경을 써야 된다고 이놈들아. 그런데 코스닥 기업들 밥 먹듯이 유상증자 노래를 그래서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네, 큰 악재죠. 주가 올려놓고 유상증자 때려버리고 그냥 어쩐다고 때려버리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재밌는 거는 전부 다 자금 조달이죠. 운영자금. 채무상환. 그러니까 뭐 새로운 투자나 설비 투자, 뭐 아니면 공장을 짓는다든지 신사업 진출 이런 쪽으로 하는 건 모르겠어. 근데 꼼수를 쓰죠. 신사업 진출을 위해서 유상증자 한다고 해놓고 제목을 써놓고 신사업 진출 10억 원, 운영자금 500억 원, 뭐 이렇게 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의 공시가 나오면은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되고요. 유상증자를 할 만큼 부실한 기업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좀 어렵거나 그 다음에 이 시총이 좀 작아서 이 상장 유지가 좀 어려운 기업들, 이런 기업들 유상증자 많이 때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기업들은 또 다음 연도 사업보고서 제출하는 그 시기가 됐을 때 상장 폐지로 그냥 밀려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애매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냥 울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아니면 주식을 팔아버려야 되니까. 기업의 자금 조달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그냥 운용자금이나 차입금 상환. 이거 지들이 빚을 지은 거를 왜 주주한테 갚으라고 하는 거야? 지들이 월급 주고 해야 되는 걸 왜, 돈을 벌어서 갚고 돈을 벌어서 월급을 줘야지. 그거를 왜 주주들한테 삥을 뜯어갖고 하냐.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 상장을 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면죄부를 찍는 거죠. 유상증자 허겄습니다. 돈이 없어서요. 이 얼마 짜증난 얘기입니까? 그죠? 이것도 법으로 좀 제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일정 구간 되면은 뭐 유상증자 어쩌다 한번 때릴 수도 있게 하겠지. 근데 이거는 뭔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좀 너무한 거야. 그죠? 너무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뭔가 이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스닥 기업들이 이런 것들 많이 하니까 조금 부실하다, 실적이 잘 안 나온다, 또는 뭐 적자다, 뭐 등등에 대한 얘기로 생각들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상증자 노래 한 번씩 꼭 들어보시고요.
유상증자의 단계별 상황을 기억하자, 뭐 그거 있었잖아요.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서 네, 어떤 단계 유상증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쪽으로 결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고 즐거운 주말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오늘 마무리를 잘해야 11월달 마감이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것들 한번 보고 오늘 마지막까지 파이팅해서 힘내보자고요. 네, 오늘 마치고요.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